시장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줄기차게 부동산 대폭락을 주장하는 그들. 과연 대폭락장이 올 것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작년에 시장을 보면요.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경기가 안 좋죠. 자, 이때에 맞춰서 줄기차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대폭락이 시작이다. 지금은 이 대폭락장의 전조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에서 과연 부동산 대폭락장이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실 오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부동산 대폭락의 진실. 그래서 시장을 알아야 바르게 대처한다. 시장을 알아야겠죠.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그들이 주장하는 바나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대폭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해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좀 현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강북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강북하고 강남으로 지금 나뉘어 있죠. 작년 지금 9월 이후에 가격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에 가격이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실거래가가 나온 것들을 보면 작년 9월 대비해서도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가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기름 4단지라던가 아니면 요런 지역들이 한 8억대, 5억에서 8억대로 올라갔는데 보통 한 7억 한 5천 정도의 지금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농뉴타운도 마찬가지죠. 강북 지역에 전농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억짜리가 한 10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 소폭 좀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권이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이후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대비 실거래가 대비하면 지금 현재 시세가 한 3억 정도는 지금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남권은 일단은 그 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재건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강남권에서는 전체 시장의 좀 선행 지표로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행 지표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강남권의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강북에 비해서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 강남의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단지들이나 지금 재건축이 지금 관리처분 떨어지고 철거라든가 이주 아니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지금 강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라든가 아니면 펜트하우스급 있죠. 슈퍼 리치들이 거주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강세예요. 물론 거래량은 적지만은 전 가격보다도 높게 지금 작년 9월 달보다도 가격이 높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남의 대형 평형이라던가 아니면 이 펜트하우스급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 지난 2년간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좀 출처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R114, 부동산 114에서 제가 출처를 따왔는데, 자, 자, 보시면 보문 파크부자이, 아무래도 종로 쪽에 있는 지역들이 2017년 2월 달, 그리고 2019년 2월 말에 기준으로 하면 2년 동안 한 63% 정도 올랐고요.
자, 공덕동에 있는 이 공덕역 인근에 있는 마포 현대 같은 경우에도 74%, 역세권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계동 같은데, 예, 중계동 같은데 보면은 이제 학군이 상당히 좋죠. 예, 중계동의 주공 6단지 같은 데도 뭐 70%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2가 같은 경우, 이제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포주공 4단지, 자, 이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지만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아파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음마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제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올라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잠원동 쪽에 이제 환신회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 정도 70% 정도 이제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원동 일대 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도 73% 정도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아파트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아주 빠른 지역이거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 최근 2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만약에 지금 이제 2년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건데 2년 기준으로 보면 4년 기준으로 보면요. 4년 기준으로 보면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강남 재건축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음마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7년 2월 달에 얘 기준은 지금 30평형대 기준입니다. 예, 30평형대 기준인데, 뭐 11억 5천이 지금 중간 가격이죠. 예, 11억 5천이 중간 가격이었는데, 2018년 9월 달 가장 고점이었을 때 18억 5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거의 7억 정도의 갭 차이가 생겼죠. 예, 7억 정도의. 자, 그런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금액들이 지금 현재 시세가 15억 5천 정도의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2017년 2월 달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이제 가격이 오른 거죠. 예, 4억 정도 가격이 오른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 이 9.13 대책 이후에 지금 가격이 한 3억 정도 지금 가격이 빠져서 지금 이제 가격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뭐 이제 잠실중흥 5단지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좀 초기 단계에 있는, 예,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강남 재건축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 원인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원인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크게 양분을 해보면 수요자 시장,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수요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같은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는 투자자 시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이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장들 있죠. 예, 투자자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소가 가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 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9.13 대책 이후에도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투자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심리가 좋다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가가,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가해지면서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유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를 때는 확 올라줘요. 예. 오를 때는 확 올라줍니다. 자, 근데 떨어질 때도요, 확 떨어집니다. 예. 최근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음마 아파트가 9.13 대책 이후에 지금 3억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의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른다. 이 기울기가 상당히 높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냥 가격이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또 불경기에 또 상당히 또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그 재건축이나 이런 투자자 시장처럼 가격이 확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요, 재건축이 투자자 시장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유축이 되어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강북 지역들 한번 볼게요. 강북 지역이 지금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아주 적거든요. 예, 그러면서 꾸준하게 또 이제 강남에 비해서는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과 이제 배경을 보면, 자, 강북 지역들이 이제 최근에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 등 재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벨트가 새롭게,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강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름 뉴타운이라던가 전농 뉴타운, 그 다음에 마포 쪽에 아이온 뉴타운, 서대문의 북아이온 뉴타운, 돈이문 뉴타운, 이런 각 지역에 또 아니면 또 영등포 일대 신길 뉴타운, 아니면 동작구 일대 흑성 뉴타운, 이렇게 각 지역에 원래 노후된 지역이었는데, 노후돼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개발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거예요. 왜? 신규 아파트로 변했으니까. 노후된 주택에서 신규 아파트로 변하면서 이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아주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최근에 9.13 대책 이후에도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북이 개발이 되면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로 그 지역 일대가 변하면서 주거 벨트가 새롭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가격 하락폭이 적은 원인 중에 지금 하나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이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는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려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실수요자는 어느 정도는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 지역의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는 이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폭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이요. 현재 시장이 이 폭락장의 전조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폭락장이 오면 지금 계속 기다려야죠. 예,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던가 강북이라던가 가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거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신규 수요량이요. 신규 수요가 연간 한 4만 가구 정도 돼요. 4만 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해마다 4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량이 4만 가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파트 공급량이,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이 약 한 3만 1,000가구 정도씩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9,000가구씩 부족했던 거죠. 해마다 이제 9,000가구씩 부족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책이잖아요. 이런 강력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폭등을 했던 거죠. 왜? 주택이 부족했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왜 주택이 근데 부족했냐, 이 당시에.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이유가 또 컸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니까 재개발 지역의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다수가 해제가 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 거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 그래서 지금 해마다 9,000가구씩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려면 어때요? 공급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오늘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린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보자라는 거죠. 자, 서울에 주택 공급하려면 어떤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까? 서울에 택지 있습니까? 서울에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 서울에 우리가 택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소진을 해버렸죠. 지금의 뭐 마곡지구라던가, 예전에 난지도 어떤 상암지구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유래 신도시에 있는 상암 그 장지지구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 마곡지구 아래에 있는 발산지구라던가 서울에 이제 택지 없어요. 서울에 택지를 개발을 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해 줄 땅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이런 노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 재건축 재개발 향후에 공급량을 살펴보면은 어때요?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폭락장이 올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서는 보통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5층짜리 재건축이 거의 대부분이 진행이 됐어요. 아까 봤던 뭐 개포 시형부터 개포 1단지, 4단지, 그 다음에 고덕주공이라던가 반포주공이라던가 가락시형이라던가 5층짜리 재건축이 다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향후에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높지만 향후에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경우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서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5층짜리 재건축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저층 재건축에서 중층 재건축의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저층에서 중층으로 넘어간다. 강남권에 나올 수 있는 재건축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일반 분양분,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일반 분양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강남의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층 재건축에서 중층 재건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한번 보죠.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제가 이 단어를 제가 많이 써요. 예,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다. 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노후된 지역은 다 철거해서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게 미덕이었어요. 왜? 주택이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돼요? 자,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거기 원주민들은 다 팔고 떠나요. 더 안 좋은 지역 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주민이 다 팔고 떠나니까 그 원주민이 팔고 떠난 자리는 투자자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투자자로 채워지면 그 자본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득은 투자자들한테 다 집중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로 채워졌으면은 어때요? 그 지역들은 세입자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세입자로. 자, 그럼 이 세입자를 어때요? 세입자를 같은 경우 이런 재개발 지역이 매매가는 높지만은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가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가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좀 감당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되면 서울 도심권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럼 서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줄어드니까 이 주택들이 없어지면 주거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 아파트만 짓지 말고 한번 보존을 해보자. 보존을 해보자. 이 노후된 지역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주거 환경에 대한 퀄리티는 뭐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자본을 유입을 해서 좀 높여주면서 보존을 해보는 전략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뉴타운 출구 전략이에요.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인데 이런 뉴타운 출구 전략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 재개발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 철거해서 지금 보존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철거해서 보존으로 바뀌고 있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앞으로 이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그 구역 지정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형식을 통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도 어찌됐든 사업성이 더 안 좋은 중층 재건축에 대한 이 중층 재건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재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공급이 부족한데, 들어올 사람들은 많은데,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조정이라고 해야죠, 조정.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폭락장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줄기차게 대폭락을 주장하는 그들. 그죠? 20년 내내 폭락이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2번은 맞아요. 합리적인 판단 아래,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약간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예, 무거운 주제였는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대폭락장에 대한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좀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예,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